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주간 장원장 11월 1주차 Q&A 2탄 나갑니다. 자, Q&A 영어편 과목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알람님, 쌤 영상 고맙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영어권 유학을 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아이로 고3 모의고사 1등급은 나옵니다. 와, 수능 준비 영어 교재 뭘 쓰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미 1등급 나오는데 무슨 수능 교재를 하시는 거죠? 쌤 영상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시청하고 있답니다. 감동받으면서. 자, 감동받으셨다고 했으니까 제가 더 잘할 수 있게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올해 영어 1등급인지가 제가 좀 궁금하네요. 왜냐면 올해랑 작년 그 수능 1등급은 다릅니다. 올해부터 진짜 힘들어졌기 때문에 1등급이 잘 안 나오죠. 요번에 수능 이제 데이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1등급 비율이 작년 수능에 비해서 이제 반토막 난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을 실제로 올해 1등급으로 기준으로 받으셨다면 진짜 찐 실력자 인정.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수능이라고 하면 일단 모의고사를 몇 개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3개 정도까지는 풀어봐야 우리가 약한 부분을 알거든요. 약한 부분만 좀 채우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등급인데 더 영어를 많이 부은 거는 시간이 좀 아깝기 때문에 더군다나 유학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국어나 수학 이런 것들 과학도 그렇고 공부할 시간을 뭐 미리 많이 해오셨을 수도 있지만 못했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영어에서 공부 시간을 우리가 좀 완성형으로 간다면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 9, 수능 요 3개 모의고사 풀어보시고 그 다음 6월 모평, 고3 6월 모평, 9월 모평 대수능이에요. 이번 대수능 풀어본 다음에 틀리는 문제들 있죠. 요 틀리는 문제들을 추스려 보세요. 그럼 문제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요. 문제 유형들이 써 있어요. 해설지 보면은 그 유형에 따라서 취약 파트만 공략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취약 파트 공략하는 문제집 한 권 하면서 주일에 모의고사만 꾸준히 봐준다면 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공부 시간 약간 떨구셔도 되고 오히려 영어는 더 고난이도 내가 막 어려운 영어 자료 뭐 타임즈나 아니면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거 또는 영어 원서 이런 것들 재미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 등급을 확실히 유지할 정도의 공부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집 추천드리면 이제 2022 수능 대비 마더텅 수능 기출 문제집 마더텅이 이제 끝판왕 중에 하나죠. 영어 독해가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그 책 보면 오른쪽처럼 목차에 그 유형별로 문제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글의 목적 파악, 제목 추론, 도표 이해, 문장별, 주어진 문장 위치 파악, 문단 요약. 이 유형에 따라서 내가 약한 유형만 집중적으로 먼저 순차적으로 풀어보시고 다음 푸셔도 돼요. 내가 약한 부분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부분 그 문제에 접근하는 능력치가 생겼잖아요. 내가 틀린 유형 자체도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복이 되면 굳이 더 많이 풀어보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더 수준 높은 영어 재밌게 공부하시는 게 더 좋고요. 난이도 더 높여서 뭐 탭스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아이가 좀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우려되는 바가 있죠. 왜냐면 리턴에서 온 친구들은 문법이나 어법 이런 것들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으로는 맞히는데 정확한 근거 없이 못 맞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구문독해 연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일단은 영어 어휘어법 요것도 기출문제집에서 어휘어법만 골라놓은 겁니다. 요 내용 이게 그냥 단순히 그 문법이 아니라 독해랑 이제 문법을 연결시켜서 문제를 접근하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책 그 다음에 선정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즉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미 1등급을 받고 있다고 하면 취약 파트 공략하는 내용들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해석이나 문법 활용이 안 된다 이런 책으로 그 내용들을 보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문법서를 너무 빡세게 하는 거는 오히려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이미 1등급을 찍고 있다면 필요한 부분만 계속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네랄님, 최신 교육 트렌드와 실질적인 공부 팁까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보고 진자령 영상 다시 보니 질문이 있어 여기 남깁니다. 영어학원 대신 집에서 원서 읽고 퀴즈 풀기만 하는 초아이, 지난 겨울방학 때는 3800제 1학년 풀리고 여름방학 때는 영문법 인강을 봤는데 문법이 체화되지 않고 바로 까먹는 것 같아 고민이었는데 원장님 알려주신 방법으로 이번 겨울방학 때 진자령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1순환 때는 영문법 테이블 작성하고 테스트하고 구문독해 작문까지 같이 하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2순환, 3순환은 테스트와 엑서사이즈 리뷰 문제만 풀면 되는 건지 투 더 콜도 반복 읽는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0유닛, 20유닛씩 테스트만 해도 벅찰 것 같기도 해서요. 그리고 1순환 때 한 구문독해 장문도 2순환, 3순환 때 같이 반복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자, 솔루션들, 이런 구체적인 질문 너무 좋아요. 실제로 실천해 보시려고 생각을 해보셨는데, 제가 영상을 되게 길게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는 부분이 있겠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순환, 3순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을 여러 번 도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디테일한 내용을 항상 보면서 숲이랑 나무를 계속 동시에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렴적 완성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고요. 1순환 돌고 나서 2순환 때 그 테스트만 본다면 테스트에 일단 그 아예 캐파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테스트 볼 때는 테스트에만 집중하고 리뷰 테스트 문제 풀 때는 문제 푸는 것만 좀 집중하시는데 그걸 하다가 오답률이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만 투더코어 다시 보세요. 다시 보면서 헷갈리는 게 뭔지 같이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럴 때만. 그래서 순환을 돌 때 너무 디테일한 부분을 다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마치 우리가 수학을 풀 때, 센수학 풀 때 제가 순환으로 푸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센수학 풀 때 우리가 뭐 B스텝 대표유만 먼저 풀고 한 바퀴, 그 다음에 중화 문제 풀고 한 바퀴, B스텝 상문제 풀고 한 바퀴, 그 다음에 C스텝 풀고 한 바퀴, 그 다음에 C스텝, BC스텝 5단만 다시 집중해서 한 바퀴, 이런 식으로 내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부분 레이어를 잘라서 보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순환을 돌리면서 헷갈리고 부족한 부분만 그때서야 책의 나머지 내용을 다시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문독해도 저는 일단은 1순환 때만 구문독해 한 문장씩 하시고 2, 3순환 할 때는 아이가 오류의 확률이 많거나 오답이 많이 터지지 않으면 굳이 구문독해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가 정확히 뭐 관계대명사를 했는데 이제 테스트 받는데 대답도 잘 못하고 리뷰 테스트 받는데 틀려. 그러면 다시 가서 거기선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 대한 구문독해를 실시하면서 투더코어를 다시 보는 걸로 보완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공부를 너무 꼼꼼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돌리면서 문제점들을 찾아서 보완하는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완성하기 더 쉽고 더 빠르게 끝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썬팡님, 결국 내신 시험 잘 보려면 내용과 본문을 외워야 하는 거군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신 1등급 받기 고등학교에서 힘들까요? 자, 이 공부 방법은 중등 중심이고요. 고등은 약간 다르긴 한데 사실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대치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3분의 2 정도는 이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 여기서 좀 더 얹으셔야 되겠죠. 고등학생이니까. 자, 그런데 고등학교는 뭐가 다르죠? 이제 외부 제시문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능력을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외부 제시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내신에서 본문들 타박타박 외운다고 시험 못 보겠죠. 평소에 수능형 영어 공부를 좀 해놨어야 하고 어휘풀도 학교에서 시키는 것보다 더 확장했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 제시문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들은 본문을 암기하는 정도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하지만 구문독해랑 그리고 장문까지는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근데 학교에서 시키는 양이 너무 많아. 그러면 장문은 못하더라도 구문독해하고 핵심 문장 중에서 또는 내가 구문독해를 정확히 못했던 문장만 골라서 영작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법사항까지 암기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법사항을 내가 떠올리는 건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본문을 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에 필기복기처럼 해볼 수 있죠. 국어처럼. 자, 그리고 교과서나 부교재 중심으로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이 절대적으로 미친 듯이 많지 않다. 이러면 당연히 암기하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외고들은 담임 학생들은 이미 알죠. 그리고 대치동에 있는 외고급 여학교들, 진짜 숙명여고 이런 데는 외고랑 문제 수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되게 많고, 그런데 시험지 자체가 정말 많아가지고 본문을 내가 거의 외우다시피 알고 있지 못하면 그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능력이 닿는 한 외우는데 외우는 게 되게 힘들다. 외우는 연습이 충분히 돼 있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본문을 다 어렵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구문독해 정확히 하시고 영작까지 하신 다음에 핵심 문장, 고난이도 문장들만이라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왜냐면 빈칸 문제 나오면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부분이라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런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더 돼 있어야 내신을 정확히 대비하는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뭐 해야 되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누르시면서 제가 Q&A로 대답을 드리는데
자, 제 채널 봐주시는 학부모님들 수준이 높아지셔서 제가 좀 더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닐까 약간 걱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못 알아듣게 얘기하거나 설명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 피드백 평가 해주시는 거 필요해요. 자, 그레이스 케인님 주변에서 듣기 힘든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걸 여쭤봅니다. 국어 문학 개념 공부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나비효과 인문과 개념의 나비효과 차이가 뭘까요? 내용의 깊이 분량? 꼭 인문 먼저 해야 할까요? 한다면 무엇부터 시작하면 효율적일까요? 또 모두 순차적으로 할지 중요도 순서가 있다면 우선순위가 궁금해요. 예비 중위도 너무 서두르는 걸까요? 질문이 되게 풍부한데 예비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중이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EBS 가시면 나비효과 검색하시면 이렇게 세 편이 떠올라요. 국어 개념 윤회정의 나비효과 입문, 그리고 위에 보면 2022 수능 개념 윤회정 개념의 나비효과, 그리고 2023은 지금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 안 드릴게요. 왜냐면 학년 아직 낮은 친구들은 요걸 들으나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개정된다고 해도 큰 틀을 확 바꿀 정도로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완결된 거 보시는 게 좋고 교재도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완결된 거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데, 자 보시면 수능 개념은 32강이고요. 그리고 국어 개념, 요건 수능 개념이 아니라 국어 개념은 90강입니다. 요 대상은 예비 고3이고 요거는 고1, 고2라고 돼 있어요, 명시는. 그런데 윤회정 선생님이 최초에는 국어 개념의 나비 효과를 만든 다음에 입문편을 그 다음에 내려와서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추천할 때는 정말 그 국어 문학 능력이 되게 현저히 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인 경우 아니면 그냥 윤회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효과 수능 개념 강좌 들으라고 얘기해요. 약간 살짝 요거보단 당연히 살짝 어려울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체감 난이도가 확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90강인데 왜냐면 내용도 좀 많아요. 90강인데 한 강이 평균 30분 정도로 돼 있고, 입문편은 수능 개념편은 한 편이 80분, 60분, 70분 요러거든요. 그래서 2배 정도 되겠죠? 한 2배 정도 분량인데 전체 강수가 3분의 1이에요. 거기다가 자, 여기 그 입문편 같은 경우는 거의 문학과 그리고 현대문학과 그리고 비문학에 좀 집중이 돼 있어요. 문법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문법도 들어있고요. 고전 파트도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강 중에서 우리가 그 30강 다 보는 게 아니라 문학 중심으로, 입문편을 본다고 하더라도 문학 중심으로만 보시고요. 문학 중에서도 고전 문학 지금 당장 중요한 거 아니면 좀 빼시고, 중등도 요즘 고전 문학 좀 하지만 고전 문학 강좌까지 들으면 너무 개념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개념 좀 빼시고 그 문학 강좌만 들으시는데 그 내용 안에서도 저는 현대시, 시가 정말 중요해요. 시의 이론들이 정리가 정말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시 중심으로 보시면 한 7강, 9강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자세히 지금 더 최근에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보면 그것만 먼저 보시고 이제 순차적으로 시를 좀 정복한 다음에 소설 산문 파트로 좀 넘어가고, 자 우리 고전도 해볼까? 그러면 그 다음에 고전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즉 시 파트까지 한 7강 정도 되는 내용을 내가 명확히 듣고 이론도 내 걸로 만들었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도전할 때는 자 수능 개념 강좌인데 한 1, 2강 들으면 엄마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내용 어려운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빨리 내리세요. 빨리 내리시면 됩니다. 설명 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입문 가셔도 되기 때문에 한두 강 일단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모든 인강은 한두 강 들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옵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문을 다 밟고 그 수능 개념 올라오면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수능 개념 도전한 다음에 힘들면 입문 내려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고1 그 기준으로 고1 3월 모의고사 2등급 이상이다 이러면 수능 개념 도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뭔가 지점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도전 후 1, 2강 들었는데 이해가 힘들다 그러면 조정해주세요. 자, 원더제이님 안녕하세요. 고기업 선택에 대한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인 조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학 쪽하고 다른 과목도 균형 있게 잘하는 편인데 비학군지 선호도 높은 일반고와 과중점 학교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 원장님 확신에 차고 디테일한 영상 보면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보고 나면 바로 망각의 강을 건너고 있네요. 활기차고 건강한 한 주 되기 바랍니다.
수능 국어 지문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철학, 경제 등 지문을 대비하기 위한 책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이번 수능을 보니 비문학 독해지보다 더 근원적인 대책인 배경 지식을 위한 독서가 절실해 보입니다. 제가 철학은 전공이 아니라서 철학 교양서는 좀 추천해 드리기 그럴 것 같고요. 소피의 세계 뭐 그런 책들도 되게 좋죠. 기본 철학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좀 더 찾아서 쉬운 책들을 좀 찾아볼게요. 그런데 일단 경제는 자, 추천 도서가 제가 또 그 경제학자 출신 아닙니까? 또 오버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유시민 그 선생님의 경제학 카페. 요 책이 좀 읽기 쉬워요. 그 경제를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쉽게 읽으면서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저 아무 이해관계 없습니다,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게 한국은행에서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라는 책을 써놨어요. 요 책이 그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면 PDF판으로 있습니다. 이미 출판사에서는 품절돼 있을 거예요. 2020년 판이 있더라고요. PDF 한국은행 그 이 제목 치시면 그냥 PDF 파일 바로 클릭하면 접근할 수 있게 뜹니다. 검색 엔진에 치시면. 그래서 이 책 또는 요거 이제 많이 보시는 것보다 한두 페이지씩 천천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물론 이거는 거의 학생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중학생이나 또는 고등학생들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애가 경제학에 진짜 찐 관심이 있다. 중3 이상의 학생, 고1 사실 이 정도까지 막 이러면서 좀 반대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경제학 이중구 교수, 제가 존경에 마지 않는 우리 이중구 교수님 경제학 원론 책을 그냥 재미로 에피소드들 좀 뽑아서 봐도 돼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중에서 내가 상경계열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특히 경제학도 내가 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책 어렸을 때부터 그냥 꾸준히 한 페이지씩 읽으라고 하거든요. 틈날 때마다. 그러면 자신의 지식의 그 범위가 훨씬 더 많이 확장되기 때문에 어차피 대학 가서 공부할 거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교양서 많이 보는 것보다 이런 거 보는 거 좀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보는 책이죠. 저도 이제 경제학을 좀 공부해볼까 말까 할 때 봤었던 책이 요거예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요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책들은 좀 학년이 높아진 다음에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앞에 책들은 부모님이 같이 한두 페이지씩 같이 읽으면서 얘기하시면 부모님도 전공자가 아니시라면 아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자, Q&A 수학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숭수님, 항상 쏙쏙 들어오는 말씀 감사합니다. 초6 아이 수상 선행 중입니다. 기본 정석 RPM 1회 동안 거의 다 했고 유형서로 한 번 더 복습 예정인데요. 지금 선행할 때 꼭 블랙라벨까지 해야 할까요? 지금은 유형까지만 하고 중2쯤 가서 수상수와 심화하면 어떨지 여쭤봅니다. 자, 초6이니까 제가 요즘 초6 수학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다지고 다져라. 그래서 선행 진도를 세게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유형서 또 하신다니까 거기다가 블랙라벨은 저는 요즘은 추천 안 드려요. 그러니까 수상 블랙라벨을 풀 정도 되려면 오히려 수상하고 유형서까지 잘 다진 다음에 수화하면서 그때 블랙라벨 또는 수원수투 나가면서 그때 돌아와서 블랙라벨 사이드로 약간 한두 페이지씩 푸는 정도로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블랙라벨까지는 추천드리지 않고 블랙라벨 안 하셔도 돼요. 수투까지 나갈 때도 블랙라벨 안 하고 센수학 시스템까지 정확히 마스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중2쯤 가서 수상수와 심하면 그때쯤 가서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에 촬영하느라 목이 계속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그 아이디가 안녕이네요. 되게 특이하네요. 의대 지망 중2 학생입니다. 지금까지는 생각 없이 놀았는데 뭐 고해성사 하시는 건가요? 여기 와서 의사라는 꿈이 생겨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각오해서 지금 한다는 게 되게 훌륭하네요. 중2인데. 그래서 수학 선행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중3 1학기 2단원 개념 공부하고 있어요. 현행은 인천학교에서 시험 가볍게 100점 맞을 정도입니다. 이 자신감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의대 지망이면 고입 전에 미적분까지 선행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고입 전에 수원에서 수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학 전까지 조금 늦더라도 탄탄하게 수트까지 완성하고 갈까요? 아니면 조금 부실하더라도 아예 속도를 내서 미적분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할까요? 의대를 목표로 하니까 일반고 가는 걸 추천드리고 일반고 가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저는 미적분까지 선행 진도 많이 빼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수원 수특까지 내가 다지면서 나가셔도 충분히 미적분 나중에 잘하실 수 있어요. 속도 경쟁을 하지 마세요. 제발 중학교 때는.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다지면서 원리까지 알고 개념 알았으면 개념을 증명하는 모든 과정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지는 수학 공부하셔야 지금 바뀌어가는 수능의 트렌드에도 정확히 맞게 되는 겁니다. 자, 미적분 안 가셔도 의대 충분히 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진도 빼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Q&A 과학편 들어갑니다. 준스타일님. 영재학교나 과학고 목표일 땐 과학 선행 속도가 언제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 걸까요? 현재 중1인데 학원진도 너무들 빨라서 그게 맞는지 걱정되네요. 자, 그 영재고나 과학고 같은 경우는 깜깜이 전형에 대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도대체 어떤 시험 내용으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테스트 보고 뽑느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학원들이 대부분 더 많은 선행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과학, 영재고 전문 준비 학원들은 일단 선행 빼고 경시대 많이 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 트렌드가 코로나 시대여서 꽤 많이 바뀌고 있죠. 경시대를 꼭 나가지 않아도 선행을 많이 가지 않았어도 그 중등 과학 꾹꾹 다져서 잘했던 친구들이 합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기준점을 되게 명확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라 요거는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실제 학교 입시에서도 선행을 많이 해야지만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영재고랑 과학고를 쓴다는 건 국어 영어의 공부 포션이랑 시간보다는 수학이나 과학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연히 내가 그거 집중하는데 영어랑 국어 희생해 가면서 공부할 시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단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나가세요. 학원에서 무조건 진도 나간다고 소화 못하면 그 진도는 정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꾸역꾸역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내 캐파가 그럴 수 있잖아요. 힘든 범위를 진도를 나가는데 막 끌려가면서라도 내가 80% 이상 내 걸로 만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가셔도 됩니다. 학원은 당연히 속도를 무조건 높은 티치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그 내실을 다지면서 내가 내용들을 손실하지 않으면서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 빠를수록 좋지만 소화하는 범위 안에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영재고 과학고 정해진 선행 목표가 있는지 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선발 기준의 학습 전략을 짜라고 말씀드릴게요. 즉 과학영재고를 이제 들어간다고 입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학교에서 뭘 하는지 입시 요강 반드시 내 힘으로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요즘 유튜브로 올려주는 내용들 되게 많죠. 가고 싶은 학교 유튜브 학원 선생님들 말만 듣지 말고 내가 직접 보는 게 필요해요. 무슨 내용을 올려주시는지 뭘 준비하라고 얘기하는지 보고 판단하시는 게 필요한데 요즘 트렌드가 점점 양보다는 질입니다. 외부 대회 기입도 금지되어 있고 면접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금지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을 다지시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무조건 막 내가 잘해서 뭐 일반 물리, 일반 화학을 해놔야지만 과학고, 영재고를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과학의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시대에 입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공부하는 과학의 깊이를 정확히 만들어가고 생각하는 과학을 하고 있다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합격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걸 학원에서 속도 내서 달릴 때는 내가 꾸역꾸역 따라가보고 정확히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끊고 앞에 거 진도 나은 거 소화시키는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주간장원장 Q&A 이렇게 2편까지 제가 마쳤습니다.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 코멘트로 쉬운 질문, 어려운 질문, 디테일한 질문 다양하게 달아주시면 제가 힘들지만 이렇게 새벽까지도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맘의 필수 채널 대치동 장원장 시즌4 공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머니와 아이들의 공부를 응원합니다.